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 10분 정도 찍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상이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은 50분 가까이를 찍어서 제가 업로드를 하려고 봤더니 중간에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똑같은 영상만 3개를 찍고 있는데, 야,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힘이 드네요. 이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서 영상이 뭐 빠그러지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데, 오늘 좀 유독 심하네요. 제가 50분 찍어놓은 영상이 다 날라가. 저는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와. 이거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곤란합니다. 어쨌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영상은 여러분들 내년에 한예종 입시 조형예술과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 소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은 보지 않아도 되고요.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는 현재 고2 예비 고3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하는데 고려 할 만한 부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 50분 동안 얘기했던 거 또다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눈앞이 깜깜한데 다시 얘기를 합시다. 우선 날아갔으니 이것도 날아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어. 제가 똥폰이라 폰이 오래돼가지고. 그래,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수업은 제가 이전에 수업 소개 영상을 찍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유튜브로 그 이전에 찍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같은 내용이라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구나를 제가 이번에 느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 영상을 찍습니다. 2027학년도 입학이 되겠네요. 그 내년에 준비해서 시험 보고 그 다음 해에 들어갈 학생들. 자, 수업은 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 그룹 수업이기 때문에 그 정원이 채워질 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 참여하고자 해도. 그러니까 미리 제가 이 수업을 안내드리는 영상, 학생 모집하는 이런 글이나 안내하는 거를 이전 해보다 조금 더 빨리 이거를 올리는데,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고려를 하시고 빠르게 결정을 하셔서 어디서 준비를 하게 되든지 간에 시작을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미대 입시의 성격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가지 익혀야 되고 익숙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정원은 최소 3명에서 5명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3명, 4명 정도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5명이 최대. 근데 이 5명은 제가 4명까지 학생을 최대로 받고 수업을 하다가 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 정도 이제 플러스 알파 해서 5명인 것이고, 보통 3명, 4명, 많아지면 5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벌써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학생 외에 올해 시험 보는 학생 저한테 수업을 듣고 올 한해
물론 1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조금 일찍 미리 준비해서 시작을 한 거는 아니고 한 3월인가 4월인가에 시작을 해서 1년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학생도 이제 시험을 보러 가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 보고 나서 예를 들어 합격을 하면 좋지만 불합격을 했을 시에 한 자리를 남겨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내년까지도 안 되게 되면 준비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친구 자리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2명의 자리가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상담한 학생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오늘 혹은 내일 정도에 상담을 하게 될 학생이 또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다 하게 된다 그러면 벌써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원이 빨리 채워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고려를 하시고 정원이 채워지게 되면 그 이후에 수업 요청을 주셔도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그렇고요. 그래서 적은 학생들이 소수로 제가 맞춤형 개개별로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수업을 끌어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수업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는 오프라인 수업, 그 다음 두 번째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이 두 번째 온라인 수업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미술 수업에서 온라인이 말이 되냐고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수업을 들은 모든 학생들이 다 만족을 했어요, 그 수업 같은 경우. 그래서 실제로 반응이 안 좋거나 아니면 이 수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잘 작동을 하고 실제로 학생들도 도움을 많이 받아가고 있어서 이 체제를 올해까지도 유지를 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두 수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예종 준비를 저와 같이 한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2회 수업이라고 보면 되고,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제 작업실에서 만나서 실기 수업을 하고, 두 번째 하루는 일주일에 한 번 다른 날 미술 문해력이라는 차원의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줌 미팅으로, 화상 채팅으로 우리가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이틀의 체제로 기본적인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분들에 따라서 뭐 온라인만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 수업만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분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요거 이틀의 기본 포맷을 따라가면서 1년간 수업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미술 문해력 수업에서는요, 말 그대로 문해력 차원의 문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품 설명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 작품에 대해서 발표, PT를 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언어 능력이 필요해요. 실제로 예종 시험에서 그런 차원의 능력을 기르는 수업이라고 보면 되고, 이 수업에서 제가 정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마구마구 지식도 그렇고 뭐 작가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미술사도 그렇고 철학, 사상 혹은 문학, 정말 많은 거를 와다다다닥 쏟아내기 때문에 노트 한 권과 그 다음에 펜 하나를 반드시 준비하셔서 잘 필기를 하면서 정말 인터넷 강의 듣듯이 그렇게 참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수업 때는 크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파트는 매주 과제를 해오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제가 작품 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1년 동안 일주일에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을
자기 나름대로 제작하고 창작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작품을 가져와서 제 작업실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작업에 대한 크리틱을 진행을 합니다. 작업이 어떤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이런 표현법을 왜 썼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나 장점이나 뭐 고쳐야 될 것들, 혹은 더 채워야 될 것들을 제가 피드백을 세세하게 해드려요. 그렇게 첫 번째 세션이 끝나고, 그 이후에 하는 건 훈련이에요. 훈련. 뭐냐면 언어를, 그러니까 텍스트 언어를 이미지화하는 훈련. 이 훈련을 하거든요. 번역하는 훈련. 근데 얘를 1대1로 대응되게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미지로 번역을 하면 그건 공익광고가 돼버릴 가능성이 커요. 혹은 일러스트레이션. 근데 한예종에서 요구하는 이미지화의 방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와 이 텍스트 언어와 그 다음에 이미지, 요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훈련을 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 수업이 끝나요. 이렇게 수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미술 문해력 수업과 그 다음에 오프라인 실기 수업. 그리고 매일 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근데 그 매일 해야 되는 과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쓰기. 그러니까 시구 한 구절을 써야 되는데 그걸 매일매일 저한테 밤 12시 이전에 전송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수업을 들으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드로잉 한 장씩 하기. 그래서 총 7장, 6장에서 7장 정도의 드로잉을 매주 과제물과 함께 오프라인 수업 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양이 학교를 다니면서 하기에 꽤나 빡빡하고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처음에 하기에는 약간 버겁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수업이다. 학생분이 직접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애를 써가지고 수행해야 되는 과제가 굉장히 많은 수업이니, 그 부분은 이제 열심히 하실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간 해야 되는 게 작품 하나 제작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매일 드로잉 한 장씩 해야 되는 거랑, 그 다음에 매일 식구 하나를 써야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벌써 글이 적은 양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드로잉 한 장도 최소 드로잉 한 장이지, 한 장 이상 하는 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여러 장 해서 오면 더 좋죠. 근데 최소치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원은 3, 4명 정도에서 많아지면 5명이 된다.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저의 기본적인 수업의 구조나 포맷을 소개를 드린 것이고, 이 과정을 1년간 거치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미술과 입시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시기별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실기 훈련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매해 학생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제가 매번 변형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큰 틀의 포맷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가 변동돼서 추가 워크샵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 동료 작가를 초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를 학생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고려를 할 거예요. 올해도 원래 동료 작가 친구를 초대해서 뭐 얘기를 나눠 볼까 했었는데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어쨌건 내년에 뭐 그런 계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큐레이터 지금 활동하는 친구도 불러가지고 강의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로 5년 다녔고 갓 졸업을 한 상태죠. 그래서 학교에 대한 파악,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어떠한 성향인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작업 활동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개인전을 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차원의 작가 활동에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작가로서의 삶 혹은 창작,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뭐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책을 읽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걸 알아가고 이런 거를 매우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그냥 제가 기존에 알았던 거를 재탕 삼탕 우려먹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로운 걸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걸 또 학생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새로운 걸 많이 알아가실 거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할 테니 결정을 하셔서 저와 같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유의미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합격과 불합격, 이거랑 무관하게 한 해를 한예종 시험 준비를 했을 때 최대한 많이 얻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설령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느꼈다 하는 수업을 선택을 해서 들으세요. 그런 수업과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리고 저는 예종 입시 미술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학생분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한 거 기반으로, 그 다음에 학교 커리큘럼 기반으로 이제 수업을 개발한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방식의 수업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가 양성이라고 보면 돼요. 작가 양성 수업이다. 한예종 입시 준비를 하면서 정말 작가로서 어떠한 부분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해야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구성한 수업이니까 예종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작가 준비를 같이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종 시험 준비를, 조형예술과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정말 작가로서의 태도와 그 다음에 작가로서의 어떤 자질과 그 다음에 훈련도 같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입시는 결과를 보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한예종이라는 학교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운의 성격도 사실상 강한 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의 입시를 보냈을 때 많은 걸 남겨먹을 수 있는 걸 선택을 하세요. 남겨먹는다는 게 좀 이렇게
안 좋은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얻는 게 많은 그런 걸 선택을 하셔서 이 수업을 들어서 설령 한예종 떨어지고 다른 학교로 붙었다. 그래서 다른 학교 진학하게 되더라도, 혹은 뭐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뜻깊은 한 해였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미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작가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어떤 건지 많은 부분에서 배웠다. 그리고 나 역시도 앞으로 작업 활동,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예요. 제 수업에 제일 큰 목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작가적인 태도를 구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얻어가시고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낚싯대를 만들어 드리는 수업이니까, 저는 물고기를 잡아다 학생들한테 떠먹여주는 수업은 지양해요. 그거는 적절하지 못한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분이 직접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지, 물고기를 잡아다가 먹여주면은 뭐 하겠어요. 어차피 혼자 또 물고기 잡으려고 하면 못 잡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으로 잘 고려해 보시고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 아닌 홍보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업을 들었을 때 수업에 대해서 불만족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여러 학생들을 만나봤지만 모두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배워 가실 거고, 작가로서의 태도도 이해하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또 이런 감각적인 차원에서 말로 딱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이런 게 작업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게 미술가가 하는 일이구나, 뭐 이런 차원에 그런 걸 얻어가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수학이니까 1년 동안 한예종 입학 합격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고요. 수강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상담 요청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튜브에다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상담 요청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통해서 수강료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학생분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수업을 듣는지에 따라서 좀 수강료도 상이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함께 수업을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수업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예고 학생이고, 그 학생분은 부모님께서 이제 알아보셔가지고 되게 깐깐하고 꼼꼼하게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학생분이랑 같이 찾아오셔서 상담받고 수업을 듣게 된 케이스예요. 되게 저도 처음 겪어보는 케이스인데, 부모님께서 되게 열려 계시더라고요. 되게 열린 마인드로 자제분을 작가로, 창작자, 작가로서 키우고 싶은데 이제 미술 학원의 이런 체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생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수업을 최종적으로 듣게 됐는데, 잘해요. 그 친구 되게 잘하고 있고,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 그래서 이제 원년 멤버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수업 듣고 있는, 내년까지 같이 갈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겠죠. 이제 새로 오시는 분은. 그 친구 그림 오래 그렸죠. 예고 학생이고, 이제 스킬적으로 그림 그리는 데는 전혀 뭐 부족함이 없고, 그 친구는 예고 학생들이 뭐 거의 비슷하겠지만,
이제 한예종 준비하기 위한 작가로서의 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근육, 능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미리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수업을 듣게 되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수업을 최종적으로 수강하기 전에 학생분들이 결정하기 전에 당부드리는 말씀, 높아심에서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 같은 작가로서 한 길을 가는 동료다. 우리 미술계, 예술계는 정말 좁고, 한국이라는 좁은 땅덩이의 나라에서 미술이라는 거를 하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술과 미술에 대한 인식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리 좋은 편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의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너무 서로 이렇게 질투하고 질시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 학생이 조금 뭐 수업을 같이 듣다가 약간 피해가 됐어, 나한테. 혹은 내가 보기에 조금 뭐 마음에 안 들어, 이러더라도 같은 동료로서, 친구로서 좀 이렇게 이해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작품이 아니라 다른 친구 작품도 유심히 살펴보면서 서로 피드백도 해주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수업이 흘러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막 경쟁자처럼 해가지고 쟤는 막 저렇게 하는데 나는 더 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자신한테 더 집중을 하면 돼요. 남을 같이 하는 학생을 막 이렇게 미워하거나 뭐 피해가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 학생들을 다 하나의 작가로서, 예비 작가로서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제 수업의 특징상 이렇게 해, 이건 안 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강압을 하는,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학생의 취향과 성향과 이런 거를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그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수업이지, 막 이거는 아니고 저렇게 해야 돼, 이거는 뭐 빼버려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다 학생분들을 하나의 인격체와,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작가로서 제가 존중을 하려고 노력을, 저보다 나이가 뭐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같이 수업을 듣게 됐을 때 학생분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합격해서 진학을 하면, 혹은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랑 무관하게 뭐 진학을 하면은 너무 좋죠. 뭐 제 제자들 중에도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해서 저랑 계속 교류를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좋은데, 이제 불합격을 하게 되더라도, 혹은 합격을 해도 연락이 끊기고 뭐 그냥 각자 도생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는 동료로 남는 것이에요. 같은 미술계라는 미술계 안에서 같이 활동하는 작가로서 뭐 한때 수업을 듣고 뭐 이렇게 배우긴 했지만 작가로서 동료로 남는 거, 그런 부분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 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런 부분이 또 실행이 현실화되기에도. 그러니까 으쌰으쌰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재미있게 한번 한 해를 준비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거랑 저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한 해를 알차게 준비하고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기원할게요. 제가 저랑 수업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어디서 가서 수업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나의 의견, 그 다음에 나의 생각, 그 다음에 나의 주관을 만들어가고 그걸 구축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은 적어도 한예종이라는 실기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코치예요. 코치. 부모가 아니라 코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해주죠. 밥도 주고 뭐 용돈도 주고 뭐 이러면서. 근데 코치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냥 얘기만 들어봐도 다르겠죠. 여러분들 뭐 학생분들 그런 거 보시는 분 있나요? LCK 막 이런 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 온라인 게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게임이 이제 스포츠화가 돼가지고 지금 e스포츠로서 월드컵 비슷한 것도 열리고, 거기서 이제 페이커라는 인물이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 인물이 올해도 우승을 했죠. 그래서 뭐 이제 저도 한때 뭐 그 게임을 뭐 하기도 했었고 재미있어서 지금 거의 안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선수들도 보면은 팀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서로 합을 맞춰가지고 어떤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세상 일이 나만 잘해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겪어봤을 때 다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내가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서로 이렇게 질시하고 질투하고 뭐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페이커라는 인물이 가진 그 마인드 자체가 그런 마인드더라고요. 같이 동료로서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인드 세팅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서 그렇게 롱런을 하는 게 아닌가. 어떤 선수로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저보다 조금 어리긴 하지만 존경하는 대상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유의미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뭐 시험을 보는 학생이 이걸 끝까지 보진 않겠지만 혹여나 볼 수도 있겠죠. 그 학생분들 다 남은 시간 동안 잘 정리하고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후배가 되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보고서 도움을 받았다거나 그래서 실제로 합격을 했다거나 이러면 제 유튜브 뭐 영상 댓글에도 좀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그거 보고서 저도 힘을 얻으니까 내가 그래도 나의 유튜브, 내 이야기가 어떤 분한테는 도움이 됐구나. 제가 작년에 졸전할 때 졸업 전시를 할 때 한예종은 지킴이를 서요. 그 학생들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내하는 지킴이를 이렇게 섰는데 위치마다 그때 지킴이 설 때 많은 분들한테 인사를 받았어요. 실제로 유튜브 받고 유튜브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 뭐 이제 어머니가 인사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합격했다. 그다음에 학생분이 이렇게 쭈뼛쭈뼛 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인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 보고서 좀 약간 유튜브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힘들지만 보람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한테도 또 힘이 되니까 좋은 소식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에 관련된 문의를 저한테 희망을 하신다면 저의 메일로 학생분의 상황이랑
뭐 이제 간략한 뭐 쓰시고 싶은 거 쓰겠죠. 뭐 실기 시험 준비에 대한 뭐 고민을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뭐 그거는 학생분들 알아서. 어쨌든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일반적으로 제 연락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 연락처로 시간대를 맞춰서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음 영상은 한예종 1차 실기가 끝난 이후에야 제가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험 준비하는 학생분들한테 너무 많은 잡음이 들어가는 거를 저도 바라지 않아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더라도 일단 1차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